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미준의 집의 저평가 종목 찾기 시리즈의 다음 타자 아마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그동안 경이로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대부분의 주식들이 크게 빠질 때 아마존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최근에는 3,000달러에서 3,4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존이 현재 최소 15% 이상 저평가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궁금하셨던 분은 긴 영상 시청 없이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그 이유와 투자 아이디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영상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 매출을 부문별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먼저 온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죠. 매출은 664.5억 달러로 전체 매출 중 52.9%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부분이 40.2억 달러로 3.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서비스가 273.3억 달러로 21.8%, 구독 서비스, 즉 아마존 프라임이죠. 이게 70.6억 달러로 5.6%입니다. 그 다음에 AWS, 즉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데 이게 127.4억 달러로 10.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인데 여기에는 광고와 페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타 부분은 79.5억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6.3%를 차지하네요.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온라인, 판매자 서비스, AWS, 기타, 구독 서비스, 그리고 오프라인 부분 순으로 큽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이 753.4억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이 374.7억 달러로 약 29.8%, 그리고 AWS가 127.4억 달러로 약 10.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지역 매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AWS 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영업이익으로 한번 보자면 2020년 4분기 기준 총 영업이익은 38.8억 달러였는데 북미 지역은 19억 달러로 약 49%, 글로벌 지역은 마이너스 6.2억 달러로 마이너스 16%, 그리고 AWS가 26억 달러로 6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는 달리 영업이익에서는 AWS, 북미 지역, 글로벌 선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의 수익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AWS,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리테일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클라우드 기업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주요 경쟁사를 보면 우선 온라인 상거래 부분에서는 JD.com, 월마트 등이 있고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베이와 엣지 등이 있고요. 구독 서비스 부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이 있고 오프라인 판매에서는 월마트, 코스코, 타겟, 크로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비자,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있죠. 아마존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경쟁사도 굉장히 많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마존에 투자하는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막강한 해자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고 코비드-19을 기점으로 그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아마존 중심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월마트, 타겟 등 오프라인 소매 기업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무기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음식료 같은 그런 일부 품목을 잠식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15% 내외를 기록할 때 아마존은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1위는 시장 점유율 38.7%를 가져가고 있는 아마존이고요. 2위인 월마트는 5.3%의 시장 점유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마존이 수년에 걸쳐 구축한 풀필먼트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참고로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풀필먼트 물류 업체가 판매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배송부터 보관, 재고 관리, 교환 환불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빠른 배송이 중요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풀필먼트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아마존이 구축한 이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되는 투자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복제와 모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월마트와 이베이가 각각 2일, 3일 배송 보장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존 대비 배송 가능한 상품이 매우 적어 충생 고객 확보가 어렵고요. 심지어 배송도 빨라야 2일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1일 배송 서비스 대비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처럼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자체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CJ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리테일 업체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 아마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으나 역시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마존이 구축하는 풀필먼트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주문 후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 FBA, Fulfillment by Amazon과 배송차의 서비스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존의 이러한 풀필먼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Scan is full. Drop it down the line. Amazon says its 100,000 robots inside the fulfillment centers help make this whole process more efficient. In 2012, Amazon bought robotics company Kiva for $775 million and started using robots in its fulfillment centers a couple years later. Now, there's driving robots that move inventory around, robotic arms that lift boxes and pallets, and even a new robot that can package items in custom-sized boxes. 여기에 더해 최근에 아마존은 더 빠른 배송을 출시했는데요. 보시면 오후 5시 이전에 주문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제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길 오전 8시까지 받을 수 있는 초특급 배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이 제공하는 로켓 배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리학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존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 구축한 풀필먼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업체가 이러한 부분을 모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아마존만의 고유한 경쟁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마존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 은행 중 하나인 Bank of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고객 중 60%는 쇼핑할 때 아마존을 가장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2위인 구글이 26%, 이베이는 3%의 응답률을 보여 이들 기업과는 상당한 격차를 자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89%의 고객은 아마존을 신뢰하고 있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대비 아주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의 모방 불가능한 풀필먼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배송 서비스로 인해 고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는 결국 브랜드 로열티, 다시 말해서 충성 고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 수 추이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아울러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 아마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순환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의 경쟁력은 이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의 해자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AWS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이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자랑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In 2018, AWS brought in $7.3 billion in operating income and $25.7 billion in revenue, which, for reference, is more than both McDonald's and Macy's. AWS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영업이익 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22년까지 3,5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비드-19 이전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예측치가 더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존은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WS는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33%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대비 2배가 조금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이니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 Azure보다 6년이나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6년 덕분에 AWS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설계자 고객층을 공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항상 시장 개척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AWS는 적극적인 투자 지출을 하면서 그 6년을
헛되이 하지 않아서 지금의 AWS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AWS를 주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AWS는 3-4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가질 수 있고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솔루션 업체는 하나를 골라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AWS와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글은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시장에서 강점이 있어서 향후 AWS와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향후 몇 년간은 큰 변화가 없이 지금의 구도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AWS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AWS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래 여러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분야를 나타나는데요. 정말 많죠. 자, 가장 먼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부분인데요. 작년에 아마존은 1조 원대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zus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zus 인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인 배송을 위한 것보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운전기사가 없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대비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 운전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구글의 웨이모이고 GM의 크루즈, 그 다음에 우버, 리프트 등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zus 기존처럼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 zus가 보유한 기술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기술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좀 설레지 않으신가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아마존의 zus 인수는 이러한 성장성 높은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포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AWS와 같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마존의 사업 부분인데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는 크게 2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아마존 애버타이징 부분이고 이거는 광고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아마존의 플랫폼 내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존 DSP, Demand Side 플랫폼이 포함되고요. 2020년 1분기 기준 아마존 DSP는 구글, 트레이드데스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시청 시 옆에 광고를 넣거나 모바일 배너 그리고 데스크탑 화면에서 표시되는 광고 등이 바로 이 아마존 D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퍼블리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퍼블리셔들이 광고를 수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형 퍼블리셔들을 위한 Transparent Ad Marketplace 그리고 중형 퍼블리셔들을 위한 Unified Ad Marketplace 등을 포함하고 있고 2020년 전반기 기준 아마존 ASP는 구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장 역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광고 시장의 핵심은 디지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성 높은 시장에서 아마존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광고 매출을 보면요, 연평균 41%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여러 부문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여러 사업 부문을 도식화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성장률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AWS보다 성장률이 더 큽니다. 영업 마진도 AWS 다음으로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고 주목을 좀 크게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아마존의 광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성이 큰 만큼 여기에서의 이 아마존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말 고무적인 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탑2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 셋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과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에서 앞으로도 탑2를 유지하겠지만, 아마존은 이 둘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많이 길어질 거라 일단 1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팔란티 영상에서처럼 풀 버전도 마지막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 버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업로드될 2부 영상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